지난 시간에는 DSLR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DSLR의 핵심부라고도 할 수 있는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DSLR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양한 렌즈의 사용에 있습니다. 촬영자는 다양한 렌즈를 사용해서 본인의 의도에 맞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렌즈들을 내 DSLR 카메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각 메이커의 렌즈마다 마운트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각기 다른 메이커의 바디와 렌즈를 서로 맞물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양손이 수평이 되게 벌려보세요. 눈은 정면을 보시고요. 자, 이렇게. 혹시 양손이 시선에 들어오시나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차츰 몸쪽으로 양손을 모아보세요. 가운데로 모으니까 양손이 가장 잘 보이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렸을까요? 바로 화각에 대한 설명 때문인데요. 이 화각이란 쉽게 말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넓이를 얘기합니다. 보통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고 화각이 넓다. 반대로 지금 사진은 화각이 좁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화각은 렌즈의 초점 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렌즈를 예로 들어볼까요? 50mm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바로 초점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렌즈에 인쇄되어 있는 수치가 적을수록 더 넓은 화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mm를 기준으로 35mm 이하의 렌즈를 광각 렌즈, 85mm 이상을 망원 렌즈라 부릅니다. 광각 렌즈란 이렇게 통상적으로 넓게 보이는 렌즈를 말하는데요. 넓은 시야와 전체적으로 골고루 또렷한 화면이 필요한 풍경 사진과 또 다큐멘터리 촬영에 주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피사체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즉 원근감의 강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효과를 이용해 인물을 촬영하면 만화 캐릭터처럼 재밌는 사진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망원 렌즈는 마치 망원경처럼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깝게 촬영할 수 있는 렌즈를 말합니다. 스포츠 사진이나 동물원에서 촬영할 때 매우 유용하고요. 광각 렌즈와는 달리 배경이 쉽게 흐릿해지고 원근감이 적어지기 때문에 인물을 촬영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망원 렌즈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정된 부분을 촬영하게 되므로 피사체의 원하는 곳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렌즈에 비해 길이가 길고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들림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50mm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하는데 왜 표준 렌즈냐? 표준 렌즈는 사람의 시각과 비슷한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스냅 촬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DSLR 카메라 사용자라면 이 표준 렌즈는 한 번쯤 거쳐가는 필수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집중해서 보신 분이라면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렌즈에 표시되어 있는 초점 거리인데요. 어떤 것은 초점 거리가 하나로 표시되어 있고 어떤 것은 두 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단초점 렌즈, 즉 초점 거리가 하나로 쉽게 말해 줌이 없다는 소리이고 두 개로 표시된 것은 초점 거리가 변하는, 즉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줌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줌 렌즈의 화각에 따라 광각 줌, 표준 줌, 망원 줌으로 구분되는데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준 줌 렌즈의 예로 24mm에서 105mm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는 광각과 망원의 영역을 일정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사진을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17mm 사진, 다음은 50mm 사진, 그 다음은 200mm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차례로 이미지를 보니까 쉽게 구분되시죠? 순서대로 광각, 표준, 망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 밖에 렌즈에 표기된 부분으로는 필터의 구경, 그리고 조리개의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조리개 수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특징과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이 DSLR의 종류에 대해서인데요. 서로 비슷해 보이는 DSLR 카메라인 것 같지만 사용하는 센서의 크기에 따라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35mm 필름과 동일한 크기의 센서를 사용하는 풀프레임 바디와 그 절반 정도의 크기를 가진 센서를 사용하는 크롭 바디가 있는데요. 우선 같은 렌즈, 같은 초점 거리로 찍은 사진의 결과물부터 보실까요? 어라? 풀프레임 바디로 찍은 카메라가 더 넓게 찍힌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크롭 바디의 센서가 더 작기 때문에 풀프레임 바디로 찍을 수 있는 범위보다 좁게 찍히는 것인데요. 그 결과 동일한 렌즈를 사용한다 해도 크롭 바디의 사진 결과물은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 약 1.5에서 1.6배의 망원의 화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풀프레임 바디는 렌즈가 가진 화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이 센서의 크기가 큰 만큼 화질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에 반해 크롭 바디는 작은 센서의 크기 덕분에 작고 가벼우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크롭 바디의 경우 센서의 크기에 맞게 설계된 크롭 전용 렌즈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 전용 렌즈를 사용할 경우 기존 렌즈에 뒤지지 않는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번들 렌즈가 크롭 바디 전용 렌즈에 속하며 대다수 DSLR 사용자들의 경우 이 크롭 바디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DSLR 카메라와 렌즈들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것이 DSLR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화각, 초점 거리, 조리개 수치와 같은 용어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사진의 기본, 노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로우 DSLR 다음 편에서 만나요.